네, 오늘은 실제로 공학 수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나니니어 펑션에 대한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들이 공학 수학을 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공학 수학을 통해서 실생활의 여러 가지 리얼 어플리케이션들을 다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했던 것이 우리가 매트릭스, 벡터, 그래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시뮬레이트 하기 위한 그러한 커브라든가 서피스라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실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컨티뉴어스하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분절되어 있는 그러한 디스크리트 타입 혹은 이런 것들의 하이브리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혹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리니어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펑션들을 우리는 비선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non-linear function이라고 혹은 non-linear discrete function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이제 가장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실생활의 현상들은 non-linear한 discrete 혹은 하이브리드 펑션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은 목적에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미니멈과 이제 맥시멈을 찾는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리니어한 혹은 난리니어한 그런 펑션에서 컨티뉴어스하다면 이러한 그 미니멈과 맥시멈을 어떻게 찾을까요? 이제 나니니어를, 리니어 너무 쉬우니까요, 나니니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x가 이런 펑션이 있다고 봅시다.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범위는 자, 이런 범위가 있다고 볼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절대적인 미니멈 한 점은 이게 x라고 보고요, 또는 f의 x라고 봤었을 때 바로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x 옵티말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때 생성되는 우리가 x의 x 옵티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구하려고 하는 미니멈 문제는 x 스타를 찾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선형의 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임의의 시점에서 스타트가 됩니다. 그 점은 우리가 x의 첫 번째 점이라고 볼게요. 그럼 x의 첫 번째 점에서 우리는 search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렇다면 이 함수에서 찾는 방향은 이 방향이거나 이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방향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방향이 결정됐다면 혹은 이 방향 혹은 이 방향이라면 거기서 얼마만큼 갈 것인가를, 그 얼마만큼에 대한 것을 스텝 랭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두 가지를 관점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난리니어한 경우, 그런데 컨티뉴어스하다면 우리는 컨티뉴어스하다는 말을 다시 무엇으로 번역 가능하냐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컨티뉴어스 하지 않음에도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이 뾰족한 부분들은 사실은 미분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미분 가능하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레디언트 개념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일반적으로 그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러한 디렉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디렉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점은요, 현재의 점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맥스 방향으로 가시고요. 그 방향으로 얼마만큼 갈 거니? 라고 하는 스텝 랭스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자, 미니멈인 경우에는요, x의 i 플러스 1에서요, x의 i에, 자, 그레디언트 방향은 큰 방향이기 때문에요, 또는 함수를 최대화시킨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되겠고요. 그때 스텝 랭스를 곱해주면 그때 공식이 완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요, x1, x2라고 되어 있고요. x1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x2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습니다. 자, 어느 점일까요? 당연히 4,2 지점에서 최대한 미니멈 하게 되겠죠.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나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고 이제 가정을 하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partial gradient,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2라고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의 x1 4와 그 다음에 2의 x2 2가 이제 구해집니다. 이제 최초의 점을요, 우리가 3,1이라고 잡고요. 그때 알파 값을 우리가 0.1이라고 잡게 되죠. 자, 이건 누가 결정할까요? 바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 최초 세팅값,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점은요, 3,1에서 미니멈을 찾는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0.1에 요 그레디언트 값을 넣게 되겠죠. 그래서 3,1이니까요.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 왜냐면 3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넣어주면 역시 마이너스 2인 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하게 되면은 0.2가 더해지는 거니까요. 3.2와 그리고 역시 0.2니까 1.2인 점으로 변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최초 3,1 점이요, 3.2인 지점과 1.2인 지점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면, 이제는 이러한 현상이죠. 혹은 굉장히 난리니어하다면, 또는 미분이 불가하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자, 이러한 식의
난리니어에서 구하는 미분 최대점과 최소점을 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우리는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그 휴리스틱 알고리즘에서 기존에 구한 해를 한 번 더 전역 최적화, 전역적인 보다 좋은 해로 향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우리는 앞에 메타라고 하는 개념을 붙여서 메타 휴리스틱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는 그리스어인데요. 그래서 비욘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리스틱이 찾은 것을 넘어서는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 방식이 이제 population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를 만들어 놓고요. 그 해의 조합을 통해서 또 다른 해를 이제 만들고 그 해를 다시 조합을 통해서 개선해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들이 이제 지네틱 알고리즘,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여러 파티클에 의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래서 파티클 스웜, 옵티멈, 그 다음에 쿠쿠 서치. 쿠쿠 서치는 조금 이제 다른데요. 그 다음에 개미의 움직임을 이용한 여러 가지 엔티 컬로니 옵티미제이션 방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퓰레이션 방식들이고요. 파퓰레이션을 하지 않는 방식에는 순간순간 서칭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파퓰레이션 방식이 아닌 비파퓰레이션 방식으로 인해서 서칭을 하는 그러한 랜더마이제이션 방식을 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좀 쉬우면서도 특색 있는 하모니 서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매트랩으로 공학 수학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하모니 서치에 대한 본 페이퍼는요. 중국인인 양이 쓴 2009년도에 이제 스프링거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Studies in Computational 죄송합니다. Intelligence 의 볼륨 191편에 페이지 1에서 14페이지에 있는 저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저널의 이름이 Harmony Search Azure Meta Heuristic Algorithm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기초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모니 서치에 대해서 조금 더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 서치는 한국인인 김종우 가천대 교수님이 2001년도에 주창한 개념입니다. 저 이제 가천대에 계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음악으로부터 인스파이어가 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음악을 만들 때 크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방식을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명한 그 마스터피스의 피치, 멜로디를 카피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반적으로 좀 비슷한 그러한 곡을 연주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변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벽한 카피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시밀러하게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카피를 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새롭거나 혹은 랜덤하게 컴포즈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랜덤마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두 번째를 그러니까 피치 어드저스팅이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세 번째를 usage of harmony memory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방식은 하모니 메모리는 or accept라고 하는 그러한 랜덤 넘버를 하나 제너레이션을 시키죠. 물론 얘는 0하고 1 사이에 랜덤 넘버이기 때문에 그 값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인 피치 어드저스팅을 위해서도 우리가 랜덤 넘버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RP의 A 값을요, 기본적으로는 0.1에서 0.5 사이의 값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랜덤 넘버가 그렇게 들어있을 때는요, 새로운 점은 기존의 점에서 B 레인지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때 에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고요. B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마다 주어지는 어떤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알고리즘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 시작되면요, 우리가 objective 펑션 f of x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initial harmony
제너레이션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세 가지 랜덤 넘버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래서 pitch, adjusting, rate을 설정을 하고요. pitch, limit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bandwidth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하모니, acceptance, weight을 설정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아래 A라고 accept라고 결정해 주는 것이고요. adjust rate는 아래 PA라고 결정돼서 B range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는 에타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이터레이션이 우리가 맥스 넘버 of 이터레이션보다 작다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제너레이션을 하나 시키게 되는데 그게 new 하모니를 하나 제너레이션 시키게 됩니다. 이때 하모니는 acceptance weight를 하나 지정을 해서 하모니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랜덤 넘버를 하나 제너레이션 시켜서 이것이 raccept보다 크다면 우리는 existing 메모리를 채택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랜덤 넘버가 아래 PA보다 크다면 우리는 adjust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설정됐던 리미트 안에서 adjust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새로운 메모리를 완전히 새로운 랜덤 넘버에 의해서 랜더마이제이션에 의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고리즘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슈도 코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랜덤에 대한 probability는요 1 빼기 아래 accept 빼기 아래 PA가 되겠죠. 그만큼 확률이 작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pitch를 adjust 할 그럴 확률은 아래 accept에서 아래 PA를 이제 뺀 그 확률만큼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확률은 existing한 그러한 대부분 메모리를 가지고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나니니어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it test 08이라고 이름을 한번 적어보고요. 자, 하모니 사이즈를요 우리가 20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을
23,000 정도를 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rray를 우리가 0.9라고 주고요. 그 다음 RPA를 0.7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Brange를 우리가 0.001이라고 한번 주어보겠습니다. 자, 이니셜 스테이지입니다. 자, 프리 데이터가 있고요. 포스트 데이터를 주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이즈 프리 데이터라고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while 자, um이 harmony 사이즈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템 밸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파이 곱하기 랜드 1이라고 한번 주어보겠습니다. 템 밸류 2는 역시 재료에 파이 곱하기 랜드 2라고 한번 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 데이터에는 자, 프리 데이터에 템 밸류 1과 템 밸류 2를 한번 주어보고요. un에는 사이즈에 자, 유니크를 한번 가지고 들어요.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유니크에 프리 데이터 예, 1을 한번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가 났으니까 오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프리 데이터에 템 밸류 1과 템 밸류 2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리데이터가 20개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베스트 데이터에는요 프리데이터를 넣고요. 베스트 핏은 공백 상태로 해서 하모니 서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는 여기서부터 이터레이션 만큼을 우리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데이터는 있고요. 랜덤 넘버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랜덤 넘버가 아래 a보다 크다면 그러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고 랜덤 넘버가 아래 PA보다 크다면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문제를 이제 해결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엔 existing 메모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고요. 작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에타 값을 하나 설정을 해줘서 우리가 adjusting pitch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lend harmony size 이 post 데이터는 best data 더하기 brange 곱하기 에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un과 un을 놓고요. size post data while un이 harmony 사이즈보다 작을 때 템포벨은 0 더하기 그대로 이제 위에 것을 카피해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완전히 하모니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엔드가 끝났으면 여기서 새로운 토탈 데이터를 하나 이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데이터는 last 데이터, post 데이터, 그다음에 min 매트릭스는요 마이너스 사인 우리가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바로 이 데이터가 되겠죠. 토탈 데이터 더하기 사인 토탈 데이터 그다음에 2 파이 점 20 마이너스 사인 토탈 데이터 2 점 사인 2 곱하기 토탈 데이터 2 파이 예 2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min 데이터는 토탈 데이터 그다음 min 매트릭스를 넣게 되고요. min 밸류와 min 인덱스는 소트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미니멈 밸류를 우리가 찾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min 데이터 예 3이라고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베스트 인덱스는
min 인덱스에 처음부터 하모니 사이즈에 1이라고 넣어주게 되겠고요. 베스트 데이터는 for j는 1서부터 하모니 사이즈만큼 우리가 베스트 데이터를 가려서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데이터, 그다음에 토탈 데이터, min 인덱스 j,1에 1에 2만큼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베스트 핏은 베스트 핏에 베스트 데이터 1에 2, 그다음에 min 밸류를 1,1이라고 적응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플로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N의 이터레이션만큼을 하고요. 컬러 값을 우리가 역시 화이트 값으로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드 온을 해주고요. 홀드 어프를 해주고 그리드를 온 시켜주겠습니다. 자, x,y에다가는 메쉬 그리드를 한번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만큼) 메쉬 그리드를 주고요. 파이 곱하기 2파이만큼을 한번 피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함수는요, 마이너스 sin x 곱하기 sin x 제곱 그래서 pi 그 다음에 20 마이너스 sin y 곱하기 sin 2 y 2 그래서 파이 그래서 20을 한번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쉬의 xy g를 주고요. 자, 이제 플러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3는 best fit 에 1, n은 1로 주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2라고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베스트 핏을 한번 카피해서 (3이라고)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빨간 것과 x 값을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틀과 x 레이블, y 레이블을 한번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n-linear optimization using harmony search x 레이블은 xsx
Y레이블, G레이블을 Y레이블, G레이블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이제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자, 이러한 펑션이 있었을 때 그때 미니멈 값이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함수의 그 미니멈을 찾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접근하는 그러한 미니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요약을 하면 오늘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학 수업을 배웠지만 공학 수업에서 함수가 컨티뉴어스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 불가할 경우에 사용되는 휴리스틱, 그리고 그 휴리스틱을 넘어서는 메타 휴리스틱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하모니 서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메타 휴리스틱스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공학 수학에서 수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익혀두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이 여러분들이 관련된 책과 논문들을 보시고 구현해 나가면 여러분들 그만큼 이해도가 많기 때문에 공학 수학 수치 해석이 여러분들 흥미에도 맞고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리고 또 맨랩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수치 해석용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합을 잘 맞추어 가지고 학습을 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